먼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보기를 참고하여 A를 통해 화자가 표현하고자 했던 것에 대해 서술하라 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보기를 기준으로 보기에 나온 A를 통해서 화자가 표현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를 50에서 100자, 즉 한 문장에서 두 문장 정도로 써나가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위시의 해석을 바탕으로 서술하라. 단답형 문제죠.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해석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즉, 특히나 문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문학적 표현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해석을 하는 문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러나 가천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대부분이 EBS에서 출제된 EBS 교재를 중심으로 지시문들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EBS를 반복적으로 학습하다 보면은 거기서 나온 걸 맞닥뜨리게 되어서 실제 시험에서도 크게 어렵지 않게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두 번째 문제 보니까요. 보기에서 A와 B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근데 첫 번째 문제는 밑에서 두 번째 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두 번째 문제를 먼저 푸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전체 청산별구 전체를 독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문항을 기준으로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살얼이 살얼이었다. 청산의 살얼이었다. A가 되는 거죠. 자, A에서의 키워드는 청산입니다. 푸른 산이죠. 자, 뭐를 하면서 머루랑 다래를 먹겠대요. 멀, 위, 다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어고요. 어쨌든 즉 머루와 다래를 먹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강조를 합니다. 청산에 살겠다고요. 여기서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채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만약에 산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를 먹고 싶어요? 아마도 산짐승을 잡아먹고 토끼를 먹고, 그죠? 좀 더 힘내서 멧돼지도 잡아먹고 맛있는 고기를 먹어야지. 혹은 열매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좀 더 큼직한 사과를 따먹는다거나 뭐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지. 버섯을 따먹는다거나. 머루다래? 굉장히 조그만 거 해야 되거든요. 이거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화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이 청산이라는 곳이 이상적 공간임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머루 다래 같은 별 볼 일 없는 작은 과일만 먹어도 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살얼이 랐다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 보니까 살고 싶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얄리얄리알랑 얄리얄리알라는 뭐 학교에서 배웠겠지만 후렴구입니다. 고려가에서 후렴구는 의미가 없으니까 빼버리면 됩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연에요. B를 볼게요. 자, B에서는요. 1인공 덜인공 하여 낮으란 디네 와쇼더. 즉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낮은 지내왔다. 그런데 오리도 가리도 없은, 즉 올이도 갈이도 없으니 밤은 또 어때하리로 어때호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지금 공간적, 시간적 배경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낮과 밤이 되는 거죠. 낮에는 그렇습니다. 혼자 있어도 덜 쓸쓸할 겁니다. 뭐 주변 풍경도 보이고, 그죠? 산짐승도 보고, 머루다래도 따먹고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산에 혼자 밤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무섭습니다. 그죠? 외롭고요. 쓸쓸하고 할 것도 없고. 자,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지금 A와 B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낮은 뭐 어떻게든 지낼만 합니다. 근데 밤은 굉장히 외로워요. 어디에서? 이 청산의 밤이 외롭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첫 번째 원에서 얘기했다시피 이상적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밤이라는 공간이 사실은 외로움의 공간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이 화자는 그다지 이상적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 겁니다. 처음에 생각과 달리.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B와 달리 자연 속 사물을 제시하여. 자연 속 사물이 어디였죠? 여기 나왔잖아요. 청산, 머루, 가래 이런 것들이죠. 여기는 사물이 아니잖아요. 시간이죠. 낮과 밤. 올 사람 갈 사람 뭐 자연적 사물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화자의 정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상적 공간. 그렇다면은 이상의 반대는 현실이잖아요. 그죠? 즉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화자의 정서를 담고 있다. 이렇게 답이 되고요. 또한 A는 B와 달리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드러나는 무엇을 반복하여. 자, 뭐를 반복하고 있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청산의 살얼이랐다를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뭡니까? 자신이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청산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여기서는요, 어떤 말하고자 하는 바가 드러나는 단어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반면 B에는 A와 달리 참담한 고독을 경험하며 무엇을 느끼고 있나? 처음에는 굉장히 이상적 공간으로서 좋았어. 근데 이젠 뭐야? 외로움밖에 없어. 즉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들어가 있다라고 들어가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3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기에서는요, 청산불고에서 몇몇 시어는 그 의미가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감상자에 따라 작품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다. 가는 사삼이를 사슴이로 해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지금 제시문에서는 고어 그대로, 원문 그대로 있지만 여기서는 그 여러 가지 해석 중에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봤더니요, 가다가 듣노라, 외딴 부엌을 가다가 듣노라,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타는 것을 듣노라. 어이쿠야, 이건 뭐하러 뭐니? 바로 그 다음 줄에 나온 것처럼요, 현실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외딴 부엌에 가는 길에요, 갑자기 난데없이요, 사슴이 해금을 켜고 있어요. 어디에서? 그것도 장대 위에 올라가서요. 이거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죠? 사슴이 일단 해금을 켜는 것도 있는데 장대 위에 올라간다? 정말 힘듭니다. 이건요.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죠? 실제로 이런 일을 만나면 굉장히 괴기스러울 것 같아요. 공포스럽죠? 사슴이 장대 위에 올라가서 해금을 켜고 있어.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여기 해석 나옵니다. 보기예요. 자, 볼게요. 고려 후기 빈번한 전란 등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그래서 아까 뒤에 문제에서 앞에 먼저 풀었던 문제에 나온 것처럼 절망감의 표현이죠. 현실적 절망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야. 어떤 걸 통해서? 현실 속에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무언가 자신의 삶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즉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화자의 심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답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슴이 해금을 켠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 상상 속에나 가능한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상황은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어떤 상황이라고 했죠? 아까 보기에서요, 절망적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절망적 상황에서 화자가 처한 벗어나고자 기적과도 같은 일을 기대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것이 바로 화자의 심정인 거죠. 자, 이렇게 두 문항 간단하게 풀어보았습니다.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특히 EBS 문학을, 수능특강 문학을 풀어본 학생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처럼 EBS를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은 학생들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천대 논술고사의 경향이라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 열심히 공부해서 가천대 합격의 영광을 누리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